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서 그 매도 물량을 받고 상승을 시키면 단기적으로 중장기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기적인 상승도 또한 그 위치, 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쉬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좋은 내용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좋은 것만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하지만 하락할 때는 매도를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렵고 그 다음에 손실이 큰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상당히 좋았다가도 손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내용도 바로 기대감이죠.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도 그렇지만 안 좋은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비자 지금 미 증시도 좀 하락을 좀 크게 나왔는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증시도 지금 하락이 좀 큰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 코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도 지금 저점에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단기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저는 어제 좀 비중을 좀 확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은 거의 이제 90% 정도 되고요. 종목은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올라가면 그냥 10%만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밑에서 추매하는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니프도 그렇고 잠깐 좀 쉬어가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자리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달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뭐였죠? 자, 여기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이 하락하는 모습에서 자, 반등이 나와야 된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강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저는 이렇게 좀 사실 반등이 나올지 하락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자, 여기 보시면 강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라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밀고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분명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지만 이 두 라인을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을 두 캔들, 두 줄이죠. 자, 두 줄을 자 이런 겁니다. 한 캔들로 밀면 강하게 하라. 그리고 한 캔들로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에요. 그러면 한 캔들로 이렇게 밀었을 때 반등이 나와도 주의가 필요해요. 왜? 그만큼 그 중요한 가격대를 한꺼번에 하락을 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식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진화 차트에 대한 분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모르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주식 채널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지를 잘 해줬어요. 그렇죠? 이 위치를 보시면 계속 지지를 해줬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지지를 해주지만 거기에 있어서 무조건 상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상방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등, 이 라인을 지켜준다. 돌려주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좀 자세하게 좀 볼게요. 지지를 해주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하락이 나왔지만 일봉상에서는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 확실히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확실하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분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착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항이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맞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화 차트로 돌아오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은 이제 저항 구간이 맞기 때문에 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약간 눌리는 거. 네, 이런 눌리는 거, 이것을 미리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항과 이 횡보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자, 눌리는 것도 괜찮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미리 알아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좀 빠져도 홀딩을 할 만하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좀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하락 모습이 나오고 비중을 그냥 10% 줄인 거예요. 올라가면 뭐 다시 매매를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이렇게 매수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이 밑에 지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려보면 저점에서 이거 상승률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률이 아니라 기준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다. 기준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 자, 이만큼에 대한 그냥 거리라고 할까요? 길이라고 할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길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이만큼에 대한 길이. 저점에서 고점 올라가는 그 기준의 위치가 이 정도 길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잠깐 쉬어가는 자리다. 자, 여기는 이제 위치가 아무래도 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다? 좀 쉬어가는 기준이 이만큼의 좀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기준의 변동. 상승률은 달라요. 다르지만 기준에 대한 길이가 비슷하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기준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하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이렇게 쉬어가고 뭐 눌렸다가 급등.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는 이게 빠지죠. 여기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약간 눌렸다가 급등 또는 뭐 눌릴 수 있는 딱 그런 위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보다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급, 매수, 매도. 실질적으로 큰 제가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슈와 그러니까 기사를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물량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확인은 100%잘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차트. 큰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큰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걸 뭐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차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후행성이 또 아닙니다. 이게 후행성이지만 이 현재 움직임은 또 후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리플 마찬가지예요. 뭐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박스도 제가 여기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쉬어가는 저항자리다. 이더리움도 지금 그런 위치이고요. 플로어도 마찬가지죠. 여기 위치 다 과거에 설명드렸었던 그 위치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모두 다 같은 자리에 저항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